10년. 이번 여행이 그 인도 여행의 10년 차 여행입니다. 그 인도틱한, 어메이징한, 판타틱한 그 인도의 모습을 가장 함축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바라나시입니다. 여기 인도야, 형님. 정글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이게 인도야. 인도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동남아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정글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도야. 열대우림 사이를 유람하고 유럽풍 거리를 걷습니다. 코친 쪽에 향신료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거리마다 풍기는 향긋한 향기, 오감을 자극하는 구수하고 맛깔난 음식들, 그리고 바다처럼 너른 마음을 가진 순박한 어부들을 만났죠. 있어. 여기요, 잡았어요. 우리가 잘 몰랐던 인도의 보석, 남인도로 지금 떠납니다. 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 인도. 세계에서 7번째로 넓고 우리나라보다 33배나 큰 땅덩어리를 가졌습니다. 수도 뉴델리에서 국내선을 이용해 뭄바이 그리고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코치로 갑니다. 인도 남부에 위치한 깨랄라주. 닐기리 산맥에서 발원한 38개의 강이 거대한 5개의 호수와 만나면서 수많은 수로로 이어진 곳이죠. 온화한 기온과 비옥한 토양으로 신들의 땅이라 불리는 이곳. 세계 10대 낙원으로 꼽히면서 인도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끝없는 녹음과 물길 따라 시시각각 변화를 꾀하며 수천 수만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리가 잘 몰랐던 남인도 코치. 제가 걷고 있는 이 골목이 이 포트 코친에서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숙소들도 모여 있고 다양한 상가들도 모여 있는데 이 거리는 확실히 인도 같지 않고요. 유럽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스어로 만남의 장소란 뜻의 시나고그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마을. 한때 2,500여 명에 달했던 유대인들이 각종 향신료 무역을 위해 고향을 떠나 이곳에 정착했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포르투갈인들도 중국과 페르시아, 유럽 상인들과 활발한 교역을 펼친 무대였죠.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성 프란시스 성당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인도에 지어진 최초의 유럽식 성당이에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유럽식 성당인 성 프란시스 성당. 인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지속적인 패권 다툼을 거치며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됐죠. 인도에서 유일하게 깨랄라 지역 주민들의 기독교 비율이 20%가 넘는답니다. 유럽에 침략이 많이 있었어요.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 영국 이런 침략과 전쟁이 계속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지 않았나. 당시 포르투갈 탐험가인 바스코 다가마도 인도를 3번이나 방문했을 정도인데요. 1524년 코치에서 생을 마감한 후 약 14년 동안 이곳에 묻혀 있다 고향인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의 상업 거점이 된 후
세계 최대의 향신료 무역 중개지로 거듭났던 이곳. 한때는 향신료 무역으로 부유했을 유대인 마을. 향신료의 고향, 인도는 상당히 더운 나라로 향신료를 재배하기엔 최적이었답니다. 그래서 음식이 금방 부패하는 걸 막기 위해 향신료를 필수로 사용하게 된 거죠. 코친 쪽에 향신료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 유대인 거리 쪽에도 이 향신료 가게들이 많이 있거든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돼서 파는데 확실히 그 후추가 유명하다 보니까 후추도 종류가 많습니다. 본고장답게 후추 외에도 다양한 향신료가 많이 보입니다. Nutmeg flour. 넌맥. Nutmeg. 아, Flour release. 이게 유명한 것 중에 넌맥이라는 건데 이 넌맥의 플라워가 꽃이 메이스 플라워라는데 이것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 넛맥 요거는 굉장히 많이 보여요. 후추만큼 많이 보이는 게 요겁니다. 이 묘한 향들에 이끌려 골목 깊숙이 더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뭐 향신료 같은 걸 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진저 이런 것도 써 있고 한데 어떤 작업하는지 조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냄새들이 좀 이렇게 확 콧속으로 풍겨와요. 생강 같은 냄새도 나고 약간 후추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냄새가 확 오네요.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향신료 작업장. 다들 분주해 보이는데요. 나마스테. 진저? Ginger. 아, 화이트 진저. White ginger. 아. White ginger. 생강 작업이 한창입니다. 자, 지금 작업하시는 게 화이트 진저라고 생강을 지금 말리는 중인 것 같아요. 여기는 하얀색, 좀 마른 것들 지금 창고로 옮기는 건 하얀색이고 뒤쪽으로는 조금 더 황토색에 띄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생강 색깔이에요. 자, 아저씨가 따라오래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따라오래요. 한번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생강의 색이 달랐던 이유? 그 비밀은 생강에 덧입히는 재료 때문이랍니다. Good. 이게 황토색인 거 보니까 몸소 시범을 보이며 설명하는 친절한 아저씨. 남들이 그걸 구투를 하니까 너를 다 하는 게 이거로. 우리가 아는 황토색 생강 있잖아요. 그걸 이제 드라이 진저 말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담궈야 된답니다. 가져가서 4일 동안 말리면 화이트 진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이트 진저. White ginger.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석회가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데요. 이 진저를 저희 가져가서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이트 진저가 되는 거죠. 진저로.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알았어요. 그 옛날 긴긴 백길 동안 부패 방지를 위한 묘책이었답니다. 나 보이는 데 다니야.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저도 손을 보탭니다.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고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나보고 들려고? 꽤 무거워요. 말린 건데도 이게 아주 옹골차 가지고 아주 무게가 꽤 됩니다. 쌀자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무거워요. 아유 또 또 얼마나 시키려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4일 말린다는데 알았어. 야, 이거 땀나네. 오케이. 만국공통어 바디랭귀지 덕에 금세 작업을 마칩니다. 오케이, 라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다 한 거예요. 지금 한 10번 이상. 흔하게만 여겼던 향신료. 경험해보니 귀하게 느껴집니다. 후추. 페퍼. 나마스테. Namaste, hermano. Namaste.
다른 한편에선 여성들이 후추 작업에 열심입니다. 어머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ഇതേ മുളകിന്റെ കൊന്തില്ലേ മോനെ? ഇത് അത് തല്ലും ആ കിടക്കണം അതിപ്പോ തല്ലും 후추의 생산지이자 집산지로 유명한 코치. ഓക്കെ 후추, 생후추를 말린 거거든요, 까맣게. 이거를 저 마대 포대자루에 넣고 이 빨래방망이 같은 걸로 매질하듯이 요걸 까는 거예요, 다. 이렇게 때리면 아무래도 이런 가지들하고 이 후추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인도 남부가 원산지인 후추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열매가 열리는데요. 콩알보다 훨씬 작은 알갱이이다 보니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한답니다. 아, 제가 일을 제법 잘하나 봅니다. 뭐 또 시키시려고? 눈이 매워, 눈이 이제. 뭔 언더레드 루피? 4루피? 에이, 뭔 언더레드 루피? 향신료의 왕이라 불리는 후추는 1000년 넘게 금보다도 비쌌답니다. 과거엔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죠.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원래 여기서 인도에서는 노동의 끝이 짜이예요. 딱 끝내고 나면 이게 짜이 한 잔 꼭 마시거든요.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짜이도 한 잔 주신 거예요. 아무나 안 줍니다. 자꾸 뭘 더 주시려고 하는 게 우리네 시골이심과 닮았습니다. 이거 매일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വേദനയൊക്കെ ഉണ്ടാവും കൈക്ക് 무릎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ഇതൊക്കെ പോയി എല്ലാം 여기야 여기 이렇게 일어날 때가 비록 발은 부르트고 손은 갈라져 흉해졌지만 개의치 않답니다. 할머니 여기 코친에서 이 후추, 이 생강 이런 향신료는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രാവിലെ തൊട്ട് ഈ പണിയില്ല രാവിലെ തൊട്ട് ഞങ്ങൾക്ക് അരിപ്പപ്പണിയാണ് അത് കഴിഞ്ഞ് കഴിഞ്ഞാൽ ഞങ്ങൾ ഉച്ച കഴിയുമ്പോൾ ജനിക്കണം അതൊരു 5 മണിയൊക്കെ ആകുമ്പോൾ തീർക്കും എങ്ങനെയെങ്കിലും നല്ലതായിട്ടാണ് ഞങ്ങളെ പിന്നെ ചെയ്യുന്നത് അത് നമ്മളൊരു ചോറായിട്ട് നമ്മൾ കാണണം. നമ്മുടെ ചോറല്ലേ കടലായിട്ടല്ല നമ്മൾ ചോറ് തിന്നാ. 풍족하진 않아도 모자람 없이 살게 해준 고마운 향신료랍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녕.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 한 채 다시 유대인 마을의 메인 거리로 돌아왔습니다. 향신료의 고향에 왔으니 향신료 맛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현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가장 핫하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 집이 분위기도 독특하지만 케랄라 지방의 향신료를 이용한 차하고 그다음에 디저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전 세계 홍차 생산량의 약 35%를 차지한다는 인도. 인도에는 3가지 유명한 차가 있는데 아쌈 지역의 아쌈, 그다음에 다즐린, 그다음에 이 남쪽에는 이 닐기리 차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이걸 시켰어요. 인도 남부 닐기리 고원에서 생산되는 닐기리 차는 1월에 생산된 찻잎을 최고로 친답니다. 색깔은 홍차 같은데 좀 주황색 빛이 많이 나네요. 주황색 빛이 나고 전체적으로 차는 좀 맑아요. 이게 먹어보니까 그냥 홍차예요. 홍차인데 이 홍차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떫고 쓴맛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함께 먹을 케이크를 시켰는데 이 위에 뿌려져 있는 게 이 코친 쪽에서 유명한 향신료 중에 하나 카다맘이라는 거 있는데 그 가루를 살짝 뿌려놔서 조금 일반 케이크하고는 좀 다른 맛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카다멈의 주산지인 인도. 빵이나 파이, 케이크 등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향신료 맛이 강합니다. 강해. 자, 같이. 카다멈은 향신료의 여왕이란 별명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제 이빨에 걸려서 씹히느냐에 따라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향과 맛이 확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한 조각 다 먹는 순간까지 익숙해지지 않는, 질리지 않는 좀 그런 맛이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맛과 향은 물론 영양에서도 최고라는 카다멈. 오랜 향신료 역사의 숨결을 케이크 한 조각으로 아로새깁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자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영국 상인들이 앞다투어 이곳을 찾았는데요. 그중 아라비아와 중국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좀 독특한 어업 방식인데 이게 이제 중국 스타일이에요. 중국 광동성 지방에서 사용하는 고기 잡는 그런 방법인데 1400년도쯤에 이 인도로 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코치항. 14세기 중국 탐험가에 의해 중국식 어망이 이곳에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코치의 명물이 됐죠. 이 주렁주렁 매달린 돌 보이시죠? 이제 이게 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돌이 이렇게 없으면 사람 한 20-30명 늘어붙어도 못 당깁니다. 일종의 지렛대 그물로 균형추 역할인 30cm 정도의 크기의 돌들이 서로 다른 길이의 줄에 매달려 썰물에 내리고 밀물에는 들어올려 고기를 잡습니다. 10m가 넘는 거대한 사각형 뜰채를 돌만으로는 되지 않아 어부들이 합심해 끌어올리는데요.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망이라니. 배멀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핏 봤을 때 제 지식으로는 숭어 같은 약간 좀 비슷한 고기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손바닥 크기 이상 되는 것들을 한 10마리 이상 올라왔습니다. 고기를 잡는 방법이 많은데 왜 이 차이니스 피싱넷으로 고기를 잡으시는 거예요? ഇതുകൊണ്ട് കാലം തുടങ്ങി നമ്മളെ അപ്പൂപ്പന്മാര് വീട്ടിൽ കൊണ്ടുപോകും. 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가업. 드넓은 아라비아해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물망은 이젠 코치 어부들의 삶이 됐답니다. 이렇게 잡은 신선한 물고기는 현지인들의 밥상에 오르는데요. 이 물고기 사러 자주 오세요? 이렇게 아침마다? Yeah. Every week I come and buy for my house. This is fresh. 바로 잡은 파닥거리는 게 신선하잖아요. 얼음에 안 담궈도 되니까. 얼음 유무에 따라서도 이게 갓 잡은 건지 아닌지 또 구분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얼음 같은 건 아예 없고 그냥 파닥파닥거리는 걸 봉지에 그냥 사서 가져가는 겁니다. 정말 싱싱하죠?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코치. 그 속에서도 전통을 고수하며 사는 또 다른 어부들도 있습니다. 큰 배들이 들어오는 항구가 아니라 어선들이 들어오는 항구인가 봅니다. 그래서 저쪽 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아마 경매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원래 사람 많은 곳에 재미난 구경거리가 많은 법이죠. 동해마다 가면은 이 선착장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수산시장하고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오마?
쉴 새 없이 잡고 나르길 반복하는 코치 어부들. 오늘 물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오늘 물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കുറഞ്ഞ മീനായിട്ട് ഇത് വെളുപ്പിനാ പോണത് എന്നിട്ട് ഇപ്പൊ തിരിച്ചെത്തും 5 മണിക്ക് പോകും 지금 새벽 5시에 한 20km 정도 이 작은 배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신 거예요. 그걸 이제 경매장에다 내놓으려고 지금 한창 내리고 있습니다. 해양 실크로드의 거점답게 물고기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사고 파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즉석에서 경매가 펼쳐지는데요. 고기 이름을 지금 대면서 뭐 이렇게 키로당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 판매하는 고기는 1kg에 25루피. 뭐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1kg. 이렇게 많은 양이 단돈 400원 정도라니 정말 저렴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물고기도 있습니다. 크기가 무려 2m인 바라쿠다. 그리고 농어복 만세계과의 바다 물고기도 보입니다. 제가 낚시 TV를 종종 보는데 이거 만세기 같아요. 만세기. 이곳에서 잡은 물고기는 인도 전역으로 판매가 된답니다. 저도 경매장 인근에 있는 소매점에 들려 생선을 사야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본 것 중에 제일 큰 생선입니다. 이건 진짜 새치류 같아요. 황새치 같은. 열대 해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돛새치. 한국에선 못 보던 생선들이 많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레드 스냅풀이라는 고기인데 좀 맛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마리 좀 사가서 새우하고 오징어하고 좀 같이 구워 먹어보려고 해요. 요리하기 편하게 손질도 해주십니다. 제가 생선 큰 거 하나하고 새우 1kg하고 그다음에 오징어 반 킬로를 샀는데 토탈 3만 원이 조금 안 나왔어요. 2만 몇천 원 정도 나왔어요. 이만큼 되거든요. 이제 좀 식당으로 가져가서 요리를 해서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수산시장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향합니다. 사온 재료로 요리를 부탁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주문을 했는데요. 좀 양념을 짜게 해요. 굉장히 짜게 해서 소금도 빼고 그냥 마늘하고 후추만 조금 넣어서, 여기가 이제 코치니 후추가 유명하거든요. 전 세계 후추의 한 4분의 1 정도가 여기서 유통된다고 할 정도로 후추가 유명해서 후추는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후추 살짝, 그 다음에 마늘 이렇게 넣어서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마늘을 많이 쓰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양한 향신료로 맛을 내는 인도. 후추와 마늘만으로도 생선의 깊은 풍미와 식감을 살릴 수 있답니다. 싱싱한 새우도 오징어도 특별한 양념이 필요치 않죠. 드디어 고대하던 음식이 나옵니다. 후추향을 가득 머금은 새우와 오징어, 그리고 생선까지 코치를 고스란히 품었습니다. 저는 이때가 가장 설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슴슴한데 제 입맛에는 간이 딱 맞아요. 고기도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맛이 괜찮네요. 이거 슴슴하지만 건강한 맛, 비린 맛을 후추와 마늘이 눌러주어 코치 바다와 땅의 맛을 골고루 담은 듯합니다. 그런 생선이랑 비슷해요. 도미, 그런 구운 거나 아니면은 우럭 구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보단 조금 더 육질이 단단하긴 한데 맛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메인 요리 생선구이에 이어 이번엔 새우를 맛볼 차례. 바삭하게 구워진 껍질을 벗겨내니 탱글탱글한 속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얘도 역시 마늘하고 후추만 살짝 쳤는데 간이 딱 맞습니다. 딱 맞고 확실히 향신료의 천국인 코치답게 갈릭 같은 것도 맛이 아주 풍부하고 좋아요. 우리가 몰랐던 남인도 코치에서 푸짐하고 향긋한 바닷가 밥상을 실컷 맛봅니다. 해질 무렵 코치의 해안가에는 일몰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본격적인 어둠이 깔리면 이것을 보기 위해 또 이동하는데요. 인도에는 전통 공연이 4가지가 굉장히 유명한 전통 공연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케랄라 지방에 유명한 전통 공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까따칼리라는 공연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까따칼리 공연은 해질녘에 시작해 새벽까지 계속됐답니다. 까따칼리는 전통 이야기를 뜻하는 까따와 공연, 놀이를 의미하는 까이에서 유래됐다는데요. 특히 현란한 색채의 분장과 의상이 큰 볼거리. 이 배역에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로 공연하는 사람은 전부 다 남자가 여자 역할도 하고 남자 역할도 하고 그렇게 공연을 합니다. 공연은 분장하는 모습부터 시작인데요. 고대 이야기를 희화화한 오페라 공연이랍니다. It is a prayer to God. Respect the stage. 또 배우들은 눈동자 근육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인간의 감정을 다채롭게 표현합니다. 왕의 아들, 지안타라는 왕의 아들이 있는데 그 왕자 앞에 어떤 묘령의 미녀가 나타나요. 미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왕자. 결국 왕자는 악마의 힘을 눈치채고 물리친다는 내용입니다. 대사는 없지만 손짓과 눈빛만으로 압도당하기에 충분한 까따칼리 공연입니다. 코치의 해가 밝아옵니다. 삶의 여유가 묻어난 이들은 부지런히 아침을 맞습니다. 이 코치는 제가 인도 여행 처음 시작할 때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하고 조깅하는 건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막 해변에서 요가하고 그만큼 좀 색다른 인도긴 해요. 굿모닝. 굿모닝. Hello, good morning. Hello. 아침 인사를 주고받으며 코치의 하루를 저도 시작합니다. 온화한 기후 덕에 아침 수영을 즐기는 이들도 보이는데요. 나마스테. 왜 이렇게 아침마다 수영을 하시는 거예요? Why do you do this swimming every day? Every day. After half hour exercise. 68. Yes. Oh, good. Very young. Looks like very young. Okay. 오케이. Bye. 바이. 다녀봐. 코치인들의 건강 비법? 매일 아침을 수영으로 시작하는 거랍니다. 인도인들의 휴양지 코치. 유난히 가족 여행객이 많이 보이는데요.
I'm from South Korea. Yeah. I'm from India, Bangalore. Family. With family, yes, that's true. Yeah. It's my daughter. Say hi. 나마스테. It feels good. It's great to be here. I mean, there's a lot of trash here, but it's still nice. I wish the beach used to be like, the beach, how it used to be was very nice. 여유로운 여행객과 달리 현지인들은 물고기 잡이가 한창입니다. South Korea. 오늘 고기 좀 잡혀요, 아저씨? 바다는 노력한 만큼 내어주죠. 잡았네. 갓 잡은 싱싱한 생선이 한가득입니다. Breakfast. Okay. Every day coming. Everything coming. Morning. Morning 9 o'clock. Morning 9 o'clock. Every day. 가족들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생업전선에 뛰어든 어부들. 바다가 내어주는 넉넉함에 배골치 않아 행복하답니다. 투망을 던지는 멋진 모습에 저도 도전장을 내밉니다. 제가 지금 아저씨 도움을 받아서 한번 던져보려고. 근데 제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처음. 서울 촌놈이라 처음 해보는 겁니다. First side, control the ram first. 이렇게. This is lock. Left hand.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하려니 제법 어렵습니다. Rounding. 이렇게? 안 던져질 것 같은데? 버티기도 힘들어요. 버티기도. 자, 하나, 둘. 얼추 자세는 비슷하게 던진 것 같습니다. 설마 했는데 눈먼 물고기가 잡힌 모양입니다. 있어. 야,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요. 잡았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잡았어요. 제 체면을 살려준 고마운 녀석입니다. 이제 코치를 떠나 동방의 베네치아라 불리는 알라푸자로 갑니다. 케랄라 수로 여행의 중심지인 이곳. 도로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남인도 케랄라주는 이 수로를 통해 쌀과 차 등의 물자와 사람을 운반했답니다. 예전에 이 배가 쌀을 나르던 배였다고 해요. 이 수로를 이용해서 쌀을 나르던 배인데 사람들이 타고 뭐 당일치기 아니면 1박 2일로 수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이 지금 개발돼 있습니다. 아라비아해로 흘러드는 44개의 강이 서로 얽혀 있는 내륙 수로의 길이만도 약 900km. 과거 물자 운송 수단이었던 배가 지금은 관광용 크루즈로 탈바꿈한 건데요. 2층도 있고. 저는 쌀 수송선으로 쓰였던 배를 숙소로 개조한 하우스보트를 타고 수로 여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Hello, Captain. Thank you. Captain. Okay. My name is Sung-woo. I am Chadre. 자드레. 승우. 네, 선장님이신데 인상도 좋으시고 좀 호탕하시고 앞으로 여행이 좀 기대가 됩니다. നമ്മള് ഇപ്പൊ വെമ്പനാട്ട് ലേക്കിലോട്ട് പോയി കുട്ടനാടെല്ലാം കറങ്ങി തിരിച്ചു വരും. ഇപ്പൊ നേരെ വെമ്പനാട്ട് കായലിലോട്ട് പോകും. 약 500여 개의 하우스보트가 있다는 깨랄라주. 배 내부는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가장 먼저 침실 구경에 나섭니다. 제가 하우스보트는 여러 번 묵어봤는데 대부분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그냥 좀 방음도 안 되고 좀 삐걱거리는 그런 방이었는데
여기는 뭐 웬만한 호텔 수준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와 누우면 금세 잠들 것 같은 푹신한 침구. 럭셔리 크루즈 못지 않습니다. 자, 이곳은 주방인데 기대 이상이에요. 너무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방입니다. 주방용품도 없는 게 없습니다. 청결함은 기본이고요. 이번엔 2층 선상으로 가봅니다. 야자수로 둘러싸인 운하를 보며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쭉 가면서 여기 앉아서 그냥 이렇게 딱 럭셔리하게 여행 즐기는 거예요. 앉아서. 제가 인도 와서 이런 호사를 노릴 줄 몰랐습니다. 완전히 럭셔리 크루즈입니다. 럭셔리 크루즈. 동양의 베네치아라 불리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거센 파도를 뚫고 아라비아 해를 건너야 했던 그 옛날, 잦은 사고로 인해 수많은 목숨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한 항로를 찾아 육지 뒤쪽으로 우회하는 수천 킬로미터의 수로를 내게 된 건데요. 바다를 등지고 낸 수로라 하여 백워터 트립 또는 백워터 크루즈라고 한답니다. 이 남쪽으로 와서 이 케랄라주 해변 이런 호수 여행을 하다 보면 약간 좀 동남아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저기 정글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도야. 배 위에서 낭만을 맛봅니다. 수로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물길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을 들르는 거라는데요. 이게 증거새우 큰 거구나. 장도 볼 겸 구경에 나섭니다. 이게 이제 타이거 새우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이렇게 집게가 큰 게 증거새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타이거 새우라고 얘기를 하네요. 오늘 창거리는 진거미새우라네요. 키로에 1,800루피. 그래서 키로 반 했는데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새우 중에선 가장 크다고 합니다. 다시 물길을 따라 떠납니다. 주방에선 식사 준비로 분주한데요. 인도에선 가공한 향신료 대신 식물의 잎이나 나뭇가지 자체를 사용해 요리를 하는 곳이 많답니다. 인도 셰프가 만든 선상 위에 정찬이 도착합니다. 보기에도 근사한 게 맛도 좋을 듯한데요. 케랄라에서 잡은 생선튀김과 그리고 새우 요리까지 반농반어 케랄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랍니다. 이 케랄라 스타일로 한 상을 차려줬어요. 이건 뭐 그린 샐러드니까 익숙한 거고 실질적으로 케랄라 스타일은 요렇게 나오는 백반처럼 나오는 게 케랄라 스타일인가 봐. 먼저 모루카르부터 맛봅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시큼합니다. 약간 라시의 카레 맛이 난다고 할까? 그러니까 먹으면 건강한 맛, 감기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묘한 맛의 요거트 카레입니다. 자꾸 손이 가는 게 중독성이 강합니다. 새우 요리도 맛이 궁금한데요. 이게 큼지막해서 꼭 랍스터 같아요. 이렇게 등 쫙 쪼개면 속살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랍스터처럼 쫙 잘 떨어집니다. 마늘하고 통후추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늘의 알싸한 맛하고 좀 개운한 맛도 있고 후추의 그 특이한 맛이 코로 확 들어옵니다. 멋진 풍경을 마주하고 먹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이번엔 작은 배를 타고 수풀이 우거진 좁은 물길을 따라 현지인들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합니다. 보듯이 이 수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 안으로 좀 한참 들어가야 되나 봐요.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수로에는 여행객과 캐럴라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묘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수천 년 전에는 상인들의 배가 쉴 새 없이 오갔을 수로는 도로와 철도가 발달하면서부터 물자 수송 대신 수로 유람으로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이 호수 주변 마을을 보면 이 수로가 이 평지보다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배로 이제 이동들을 많이 하고 옆쪽에 보면 이 농사를 짓는데 이 논밭이 훨씬 아래쪽에 있어요. 약간 좀 네덜란드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서 농사를 짓는가 하면 수로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잇는 사람들. 수로는 이제 마을과 조화를 이루며 이들 삶의 터전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South Korea. 사우스 코리아. Oh, war, eh? Your country war. 만나는 이들마다 환한 미소로 반겨줍니다. 다들 모여서 무얼 하나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잠시 들려봅니다. Hi. 무얼 사고 파나 했더니 인도에서 보기 힘든 소고기입니다. Kerala is a mixed people, and Hindu and Christians and Muslims. And this area is people will any farmers and fishermen, very local people. 작은 구멍가게도 보입니다. 이게 아마 이 마을에 이 근방에선 유일한 가게이지 싶어요. 짜이도 팔고 뭐 쿠키 같은 것도 팔고 저기 바나나도 걸려 있고 만물상입니다. 짜이 한 잔을 주문했는데 묘기를 보여주십니다. 보통 내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래 보여도 이게 짜이 맛집이네요. 홍차 맛이 확 들어오면서 맛있게 괜찮네요. 이런 소소한 재미를 찾아 떠나는 수로 여행입니다. 하루가 참 짧습니다. 벌써 밤이 찾아오고 말았는데요. 저녁은 하우스보트 직원들을 위해 제가 직접 요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 라면을 할 건데 라면이 그냥 여기 걸 넣으면은 조금 심심해요. 그래서 우리 좀 시원한 걸 좋아하니까 배추를 조금 넣고 고추도 좀 넣어서 얼큰하면서 좀 시원한 라면을 좀 끓여보려고 합니다. 퓨전으로. 제가 한 칼질 하죠. 이렇게 하는데 You are really good. You are very nice cook actually. 음식점을 하다 좀 망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요리를 좀 합니다. 먼저 배추를 넣고 이어 스프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칼칼하게 고춧가루도 추가합니다. 이제 면은 인도 라면으로 내기.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오징어도 넣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얼큰한 숭욱표 퓨전 라면이 완성됩니다.
Very spicy. Very spicy. I really like spicy. 예, very spicy. 늘 손님에게 대접만 하던 이들. 과연 제가 만들어준 라면 맛은 마음에 들었을까요? Eating. Okay. Kerala people, I spicy. Spicy. Kerala people. Okay, Korean people like this taste, but the same taste Indian people also. Okay, but you are great. Thank you very much. 여기 배 셰프님이 맛있다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맛있는 거겠죠? 뿌듯하네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행복을 나눌 줄 아는 이들이 사는 곳. 우리가 몰랐던 남인도 코치입니다. 파란 집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이 파란 집들 때문에 조드푸르가 블루시티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생각보다 속도감이 좀 있네요. 그래도 팔찌가 이렇게 많은데 또 사요? 이만해졌어요. 머리가